번째 종목은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전일 0.3% 내린 15만 8,500원에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목요일장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양극재와 음극재 등 2차 전지 핵심 소재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이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다음 주 어떤 행보 예상하실까요? 네. 일단 우리가 향후 장세에서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할 때요. 이 빅픽처의 흐름은 변하지 않습니다. 누차했던 대로 세상을 바꾸는 섹터, 4차 산업 섹터, 그다음에 역시 제약바이오 섹터. 이 두 개의 섹터가 결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차 산업 섹터 쪽을 봤을 때 아까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지금 막 폭우가 쏟아지고 이상 기후가 있고 이러면 결국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친환경, 그린 에너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에 놓여졌다는 거죠. 아마 요새 여러분들 자동차를 새 차를 구입해야 되는 분들 고민 한 번씩 안 하시나요? 여제 지금 내가 타던 슈바를 누르면 가는 차를 사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이제 차를 살 때 전기차를 사야 되는지 아마 이제는 점점 이 전기차 쪽, 수소차 쪽을 아직 수소는 좀 약간 그런데요. 전기차 쪽을 사는 비중은 굉장히 높아지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삼성 SDI에서 풀어드린 적이 있었죠. 작년에 워낙 강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을 받더라도 이건 작년에 연봉상 장대가만 준 다음에 조정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길게 가져가야 되는 것이지 짧게 저희도 지금 한 2,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들어가서 그냥 갖고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묻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 이게 왜냐하면 소위 빅픽처에 대한 그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2차 전지와 연결된 이 소재에 관련된 종목군단들을 보셔야겠죠. 그중 하나가 바로 포스코 케미칼인데 이 포스코 케미칼은 포스코 찬스가 있다는 거죠. 이 포스코와 함께 뭐 리튬, 그다음에 뭐 여기 들어가는 거죠. 니켈,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뭐 흑연, 뭐 이런 자원 개발을 이 포스코랑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핫한 재료 내용을 보면은 바로 요번에 새로 나온 그 분들이죠. 연간 6만 톤 규모의 어마어마한 이런 규모의 2차 전지 양극재 공장을 새로 짓는다라는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포스코 케미칼은 어떠냐? 그러면 여기 우리가 소위 음극재, 양극재 얘기를 다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음극재, 양극재를 동시에 양산화 능력을 갖춘 회사가 국내 유력의 바로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종목군들은 뭐 짧은 매매가 아니라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뭐 바닷물이 출렁출렁거리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긴 빅픽처의 그림으로 관심 갖고 볼 수 있는 만한 이런 위치에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봅니다. 자, 그래프 보면서 좀 더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주가 그래프를 보시면요. 굉장히 긴 기간 조정을 갖고 있죠. 우리가 조정할 때 두 가지입니다. 자, 특히 얘를 한번 잠깐 보시죠. 얘를 보시면은 어떤 부분이 형성되냐면 누차 했던 대로 여기 마틴 계열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여러분들 그래프 볼 때 이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얘가 이렇게 여기 밑에가 이렇게 넓어지고 있죠. 이렇게요. 그죠? 제가 맨날 이렇게 통통 펭귄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군단들은 여기 근처가 매수의 찬스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여기 근처에 이 종목이 놓여져 있다라는 이런 장점이 놓여져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얘기했던 대로 이 종목은 이제 앞으로 2차 전지 쪽에 음극재, 양극재 다 하니까 좋을 거야. 이게 그냥 이것만뿐만 아니라 지금도 좋다는 겁니다. 지금도 좋은데 앞으로도 좋다. 1분기에서 지금 2분기에도 최대 매출과 이익을 이렇게 경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역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포스코 케미칼은 국내 쪽뿐만 아니라 이제 친환경이 대세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글로벌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거죠. 미국은 물론이고요. 중국, 유럽 이런 쪽에 모두 다 이제 이 투자의 속도를 계속 높이면서 생산 능력을 키워가고 있고 무엇보다 그동안에 이렇게 기간적으로 받았다는 것이 하나의 큰 재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 단기적인 관점도 좋고 장기적인 관점도 좋다라는 코멘트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두 번째 종목은 후성입니다. 전일 3%대 강세 흐름 보이면서 11,450원의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 주목받고 있는 후성인데요. 이틀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핫테마로 지정해 주신 이유 부탁드려요. 네, 여러분들 뭐 너무나 많이 듣던 얘기니까 뭐 탄소 배출권 그러면 뭐 이게 뭔지는 다 아실 겁니다. 근데 또 요새 뭐 주린이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 자동차에 대부분 이런 매연들 공장에서 나오는 그 물건을 갖다 뭘 만들면서 뿜는 이런 연기들 이런 게 전부 다 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탄소 배출권과 전부 다 연결된 부분들이죠. 한마디로 하면 지구 온난화를 가중시키는 것이 바로 이 온실가스에 대한 문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누차 제가 이렇게 그런 말 조성 첨단 같은 거 할 때 많이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태양에서 이 열이 막 나오고 있는데 이 지구가 일정 부분은 자기가 이걸 흡수하지만 또 일정 부분은 반사를 해서 적정한 온도를 유지시켜야 되는데 아까 했던 대로 이 온난화 이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고 있으면서 결국은 지구 온난화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끓고 있다,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이 온실가스를 갖다가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탄소 배출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탄소 배출권을 이제 할당받은 기업은 자기네가 할당받은 범위 내에서 이 온실가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상대적으로 온실가스를 덜 배출했다 그러면 그걸 팔 수가 있어요. 바로 이 후성이 여기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 더 있죠. 조금 아까 했던 2차 전지와도 연결된 기업체가 바로 이 후성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래프 잠깐 보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 잠깐 보시죠. 역시 이 종목도 현재 주가 위치가 좀 많이 위로 올라간 것보다는 하단에 놓여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역시 계속 관심 갖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이제 월요일 올라가면 3일째 상승이니까 이럴 때는 좀 주가가 위로 올라갈 때 추가시장 마시고요. 주가가 밑으로 아침 시가 대비 밑으로 좀 내려가는 때 좀 사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주가 하락 조정받을 때 이때 사주신 전략으로 이런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탄소 배출권과 2차 전지 관련주로 엮이고 있는 후성 만나보셨습니다. 세 번째 종목 함께 하시죠. 세 번째 종목은 팜젠사이언스입니다. 어제장 9% 날아오르면서 14,250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4단계 거리두기가 12일부터 시행되면서 진단키트 관련주가 돋보이고 있는데요. 매수 포인트 짚어주세요. 네, 아마 여러분들 팜젠사이언스 그러면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액세스바이오 그러면 많이 아시죠. 그죠? 이 말라리아 그 진단 키트로 전 세계의 진단 키트의 선두주자가 바로 액세스바이오인데 바로 이 팜젠 사이언스가 바로 여기를 인수한 회사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이 진단 키트 수혜주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유럽 인증과 연결시켜서도 제로 가꾸는 종목이 바로 이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 흐름 잠깐 보시죠. 지금 주가 흐름도 보시면요. 뭐 오늘 전체적인 종목이 다 그렇지만 이렇게 고점에 들어가면서 저쪽에 33,000원대 있는데 이제 밑에서 다시 매수의 기운을 차리고 밑에서부터 위로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주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현 타임에서는 관심 갖고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주가 흐름 자체가 사실 이 제약바 종목을 보시면 사실은요. 어떤 종목 위로 나가고 어떤 것 밑으로 빠지는 것들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주간 단위로 봤을 때 주간 하락률, 상승률 나아가면 일부 종목군단들은 제약바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베팅을 쏠 땐 반드시 좀 분할을 해서 쏘시는 거 좋겠다 판단되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 입장을 봤을 때는 현재 델타 변이 이 문제 관련해서 이 진단 키트 문제는 좀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판단됩니다. 네, 진단키트 관련주 팜젠사이언스 만나보셨습니다. 저희 이제 바로 이어서 속 시원한 고민 상담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하시죠. 첫 번째 종목은 테스나입니다. 매수 단가 55,500원에 비중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어제장 1.35% 오른 52,40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 견조한 상승세 보이고 있는 테스나입니다. 우주여행 기대감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시청자님 현재 수익 중이신데 언제쯤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이 테스나 그러면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른 곳이 삼성전자일 겁니다. 이 테스나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후공정 테스트하는 업체죠. 우리가 후공정 테스트한다 그러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항상 화면 나올 때마다 보호 장비 이렇게 있고 보고 있죠. 그 웨이퍼라고 그러는데 이 웨이퍼가 이게 불량품이냐 아니냐 이 웨이퍼 레벨 테스트하는 것이 첫 번째 하나고 그 두 번째가 패키지 레벨 테스트합니다. 근데 이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그 대부분의 매출이 소위 웨이퍼 레벨 테스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그 실적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여기 이 실적도 같이 동반해서 움직일 수 있죠. 다만 이제 아직 삼성전 연봉을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한경에서 삼성전자 애널들 나와서 특집하던데요. 작년에 그러니까 이미 올해의 이익을 작년 너무 끌고 와서 이만침을 갔어요. 작년에. 그죠? 9만 원대 거의 10만 원대 근처까지 갔었죠. 그리고 이제 올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왕보다는 왕비가 행복한 겁니다. 무슨 얘기가 하냐면 그 밑에 낙수 효과를 받고 있는 이 소부장 관련된 종목군들 제가 항상 TV에서 어떤 얘기하냐면 주도주는 소부장 관련주하고 제약바이오 섹터 두 개다 그러는데 소부장 관련된 종목에서 대표적인 종목군 하나가 바로 겁니다. 이 테스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테슬라 그러면 지난번에 그 텍사스에 그 한참 한파가 몰아닥쳤을 때 아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죠? 이 텍사스 한파에 의해서 굉장히 좀 안 좋았던 부분이었었죠. 근데 이게 2분기 실적으로 잡히면서 다소 2분기 실적은 흔들릴 수 있지만 향후 실적은 굉장히 좋아할 수 없습니다. 그래프 잠깐 보시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의 그 모바일 쪽에 매출 비중이 높은 비메모리 후공정 기업이 3개가 있는데 뭐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한번 여러분들이 네페스라든지 아니면 그 네페스 아크레딘 한번 주가에 보시면 최근에 좀 주가가 위로 나가다 약간 고점에서 혼도 양상도 보이긴 하지만 모양새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텍사스 한파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삼성전자 실적이 굉장히 좋았듯이 이 회사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래서 얘는 오히려 뭐 매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저쪽 한 6만 원대 근처 아니면 직전 고점대가 5만 9천 원이니까 한 그 정도 갔을 때 고민하셔도 되겠고요. 대신 여기는 오히려 매도가 아니라 매수를 고려할 타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